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의 신윤서입니다. 오늘은 TPM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인은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이 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획자분들, 디자이너분들, 개발자분들하고 이제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TPM이라는 어떤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TP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팀의 고종범입니다. 올해 직장 생활이 24년 차가 되었고, 라인에서는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저는 사회 초년생 때부터 이제 개발자로 10여 년간 웹 서비스라든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경험을 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그다음에 애자일 개발 방법론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애자일 코치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TPM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라인에서는 AI, ML 관련 프로젝트와 이커머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다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와 DR, 디제스터 리커버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TPM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 약자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TPM이란 것은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 혹은 일부 회사에서는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이제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의 영역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프로젝트가 좀 작은 개념이고 프로그램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M은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측면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제 TPM 말씀하셨는데 라인에서의 TPM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인에서 TPM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기술적 측면에서 관리 감독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전문가로서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프로세스를 또 개선하고 촉진하면서 또 이슈나 위험사항들 등이 장애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지만은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자입니다. 그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좀 비교해서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TPM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TPM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라인의 TPM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제가 주되게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와 이제 DR, 디제스터 리커버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팀 과제 중에서는 코칭이라는 영역과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대상, 우리 저희 라인의 패밀리 서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담당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다 소통을 하려면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이거를 실무자가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를 제가 역할을 맡아서 패밀리 서비스들이 모두 마이그레이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챙겨주고 또 놓치는 정보 있으면 챙겨주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DR 프로젝트는 이제 DR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제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들이 DR 프로젝트 내에 다양한 또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고 그 컴포넌트 프로젝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게 되고 제가 그 안에서 일정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도 다른 프로젝트와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코칭은 또 저희와 같은 TPM 같은 역할을 하시는 유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조직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역량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는 전사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TPM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조직의 어떤 목적, 미션 이런 것도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좀 듣다 보면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았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TPM에 대한 정의에 따라 라인 내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팀의 슬로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어떤 부분이 위대해지냐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라든지 프로덕트 개발이라든지 팀으로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들이든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게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먼저 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라인의 명확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수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션 상에서도 이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수행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라든지 메솔로지, 방법론이라든지 지식, 기술, 그리고 도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모두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팀에 계신 분들이 약간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네.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가 이제 강화된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작기 시작할 때는 드라이브, 즉 잘 끌고 가는 역할, 끌고 가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역량, 즉 리더십이 있어야 되면서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깨닫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량, 코칭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리더십, 코칭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수하리, 기초, 펀더멘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해를 가져갈 수 있게끔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나아가서 마스터리, 전문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간다. 요게 이제 저희 팀에서 추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인의 경우는 이제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여러 나라의 글로벌 TPM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TPM으로서의 공통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트래티직 미션으로는 TPM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라든지 프로젝트의 성공 그리고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라는 미션을 정의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공동의 목표로는 전사 과제, 전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도와주면서 기여를 하자라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우위를 갖기 위해서 TPM으로서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라인 프로젝트의 성공적이고 도전적인 내용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이것들이 복제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애자일 혹은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들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KTPM의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이 있고 체인지 앤 그로스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조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벗고 나서서 같이 뒹굴른다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다릅니다.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TPM 하면은 조금 혼동되는 단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컨설턴트, 애자일 코치, 혹은 리더, 혹은 PM, 프로젝트 매니저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TPM이라는 용어가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TPM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예전부터 라인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상상할 때는 흔히들 컨설턴트라든지 애자일 코치인지 그냥 리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컨설턴트와 다른 점은 컨설턴트는 실제로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을 합니다. 근데 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컨설턴트의 역할이고 반면에 TPM들은 그런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마련해서 그것을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서 구성원들과 함께 솔루션을 수행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컨설턴트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애자일 코치와 다른 점은
애자일 코치는 애자일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좀 애자일 쪽에 좀 포커스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은 TPM은 앞에 T자가 저희가 이제 흔히 농담하기로는 토탈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애자일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를 섞어서 하시는 경영적인 것들에서부터 뭐 인지심리학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골고루 익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중에도 이제 테크 리더하고 뭐가 다르냐? 왜냐면 저희가 이제 TPM으로서 기술 역량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테크 리더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공통점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긴 합니다. 반면에 다른 점은 테크 리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TPM들은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경험적인 것들을 그 약간 조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영향력을 통해서 일을 수행한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프로젝트 매니저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인데요. TPM들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프로그램 매니저로서의 기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TPM이 더 많은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미션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지만 저희 TPM들은 이 프로젝트가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들을 넓은 영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좀 다른 점이죠. 또 웅장한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TPM 어떤 가치를 갖고 일하시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그 라인 TPM 팀이 생길 무렵에 저희 팀에서 TPM에 대한 정의와 우리의 역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팀원들끼리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좋은 카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열심히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저희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토론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그 라인 TPM의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5가지 정도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뭐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TPM이니까 문제 해결하는 능력, solving problems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프로젝트들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가치로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울까라고 살펴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프랙티스들도 있지만은 잘 성공한 베스트 프랙티스들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직접 보여주고 또 도와주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TPM으로서의 성장, 회사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스킬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TPM들이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자라는 것들을 또 가치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 협업하는 것들을 많이 돕다 보니까 보다 이제 효과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좀 중요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매니페스토가 이렇게 5가지야라고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매니페스토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했던 부분이 라인 TPM의 신념이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코어 밸류다. 라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TPM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다라는 어떤 선언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런 게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시고 또 가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지원을 하다 보면은 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권한 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약간 이제 마음의 상처도 얻고 막 이러는데 가끔 뭐 저희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매니페스토를 보면서 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면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프로세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TPM의 주요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뭐 코칭에 대한 요청, 어떤 도움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지금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어떤 도움에 대한 요청이 오면 첫 번째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가 돌아가게 됩니다. 요청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요청하신 분도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진단과 분석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함께 일하면서 바라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인사이트를 찾아서 그걸 플래닝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게이트 1 리뷰에서는 이 프로젝트 혹은 이 조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게이트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과 계획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 리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점진적으로 목표로 한 것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 인크리먼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EI 리뷰라고 해서 우리가 이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EI 리뷰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처음에 잡았던 목표가 다 달성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게이트 2 리뷰에서 전반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이 정도 목표까지 달성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오케이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제적인 프로젝트의 사례는 좀 후반부에 또 이야기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나 더 잡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칭이라는 업무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코칭에 대한 것들은 프레임워크로 가져가고 이것들 전문적으로 관리해야겠다라고 해서 코칭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코치와 피코치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코칭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칭 요청이 오면은 이제 코칭 요청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인터뷰하고 코칭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코칭 하기로 하면서 이제 코치를 선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코칭한테 코칭 가이드라는 걸 전달하게 됩니다. 피코치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피코치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어떤 시도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루고 싶어 라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코칭 가이드라는 걸 전달하고 피코치는 그 내용을 이제 저희는 플라브럼 스케치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묘사한 플라브럼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앞으로 코칭 해나갈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1 단계에서 아까 봤던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 진단하고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는 거랑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코칭 프레임워크도 결국에는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하고 같은 맥락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은 진단과 분석, 계획을 세우게 되고 플라브럼 스케치를 완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코칭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에서 엔게이지먼트 인크리먼트 계속해서 함께 코칭하면서 이제 성장시키는 것들을 가져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피코치와 코치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코칭을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게이트 리뷰 같은 거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완료됐다 그러면 파이널라이즈에서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코칭 프레임워크로 인게이지먼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코칭에 특화된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주먹구구를 해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어요.